오클라호마주 털사의 불이 난 주택에서 어린이 6명 등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DNA 감식 결과 38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한인 여성이 라틴계 노점 상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현금 인출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은행이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건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사업 참여를 추진했던 폴란드 첫 원자력 발전 건설 1단계 사업자에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됐습니다. 이 업체는 최근 미국 법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현지 시각 28일 폴란드 정부가 첫 원자력 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에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홈 미국 에너지 장관은 폴란드 총리로부터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400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원전 건설 1단계 사업자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도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랜홈 미국 에너지 장관은 폴란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서양 동맹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항하는 데 하나로 뭉쳐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메시지라며 에너지 안보에 있어 양국 공조는 더욱 공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sends a clear message to Russia that the Atlantic Alliance stands together to diversify our energy supply, to strengthen climate cooperation, and to resist Russian weaponization of energy. 폴란드 신규 원전 사업은 6에서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등 3곳이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일단 고배를 마시게 됐는데 이번에 선정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현지 시각 지난 21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APR 1400으로 알려진 한국의 원전 건설 기술 기반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한수원 등이 해외 원전 건설 수주에 나설 경우 미국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원자력 에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 협력 없이는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수 없다는 이른바 수출 통제가 골자입니다.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한 직후 폴란드가 웨스팅하우스를 자국 원전 개발 업체로 선정하면서 이 소송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중간 선거가 열흘가량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펠로시 의장의 남편을 둔기로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펠로시 의장을 노리고 침입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새벽 2시 반,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집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당시 자택을 순찰하던 경찰이 범행 현장을 맞닥뜨렸습니다. Special Paramedic 66, this is code 3, now is A2. 경찰은 현장에서 한 남성이 펠로시 의장의 남편과 둔기를 사이에 두고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를 빼앗더니 펠로시 의장 남편의 머리 등을 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2인 폴 펠로시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입니다. The suspect pulled the hammer away from Mr. Pelosi and violently assaulted him with it. Our officers immediately tackled the suspect, disarmed him, took him into custody. 경찰은 범인이 42살 남성으로 한밤중 펠로시 의장의 집 창문을 둔기로 깨고 침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안에서 펠로시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니다 남편을 만나자 공격한 것으로 보고 하원 의장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어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We are working closely with them right now with respect to the investigation and will proceed with the appropriate charges as things unfold, as well as work with the U.S. Attorney's Office and our federal partners.
백악관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 의장과 통화해 끔찍한 공격을 당한 것을 위로하고 경찰에 각별한 보호를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부 역시 충격과 위로를 함께 전했습니다. 미 의회 경찰은 중간 선거를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 벌어진 이번 습격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의원들을 향한 폭력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한 주택에서 어린이 6명 등 8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클라호마 소방국은 어제 오후 4시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서 숨진 성인 2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집안에 숨져 있는 아이들 6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들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은 채 나이가 1살에서 13살 사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또 아이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화재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총기를 회수했는데 숨진 성인 2명이 아이들 6명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자신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7살 소년이 집에서 손을 씻다가 밖에서 날아온 유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밤 8시 20분쯤 시카고 웨스트사이드 홈볼트 파크 인근에 살던 7살 아킴 브리스코가 잠자리에 들기 전 집 화장실에서 손을 닦다가 창문을 뚫고 들어온 유탄에 맞았습니다. 브리스코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 집에 누군가를 상대로 총을 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물 등을 분석하며 범인 특정에 나섰습니다. 경찰 집계 결과 시카고에서는 올 들어 모두 2,300여 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청소년 306명이 총에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치 성폭행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38년 만에 옥살이 끝에 자신의 씌인 누명을 벗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69살의 모리스 헤이스팅스 씨. 과거 자신에게 종신형이 내려졌던 곳에서 또 한 번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onviction and sentence are recalled, vacated. That's granted. You're released. It'll be a few days. Congratulations, sir. 한 건의 납치 성폭행 사례와 2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구금된 지 38년, 종신형을 선고받은 지 34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입니다. 판결을 뒤집을 수 있었던 건 DNA 검사였습니다. 지난 6월 DNA 감식에서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가 모리스 씨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정작 DNA가 일치한 사람은 또 다른 범죄로 56년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였습니다. He was a convicted sex offender, and the DNA that was found in the assault kit matches him. This man died in 2020 while serving a sentence for kidnap and rape. 38년 만에 진실이 규명됐지만 검찰 안팎에선 이번 기회에 사법 시스템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유죄를 받았다 해도 재심 청구의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모리스 씨의 경우 검찰이 당시 사형을 구형했는데 배심원단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결정하면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2000년에 청구했던 DNA 검사가 거부되지 않았다면 훨씬 이른 시점에 석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I've been compensated today standing here before you. I missed a lot of years. My family, a lot of people that was close to me are deceased right now. But this is a blessing to stand before you like this. 이번 사건은 진화한 DNA 감식이 장기 미제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 나아가 사형제 폐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여성이 라틴계 노점 상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43가와 센트럴 애비뉴 길거리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라틴계 노점 상인들에게 LA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한인 여성 이모 씨가 다가갔습니다. 이 씨는 노점 상인들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LA 경찰국에 친구가 있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씬을 자신을 막아선 라틴계 남성 얼굴에 침을 뱉고 밀치는 등 무례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너희는 불법이다. 이건 인종차별이 아닌 사실이라며 비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노점 상인들은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이었고 상인들이 신고했지만 경찰이 출동하진 않았습니다. 영상 공개 후 분노한 라틴계 지역사회는 이 씨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해 비판 댓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최소 6개 카운티에서 현금 인출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ATM기를 통해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저지 사우스 브런즈윅 경찰은 관할구역 내에서 최소 5명의 ATM 현금 인출 사기 피해자가 확인된 뒤 대규모 사기 범죄로 수사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5명 모두 PNC뱅크에 계좌가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기준 관련 신고를 접수한 피해 주민 수는 최소 6개 카운티에 걸쳐 30여 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PNC뱅크 측은 뉴저지 전역 고객들을 대상으로 ATM 사기에 대해 경고한 뒤 당장 계좌에서 승인 없이 빠져나간 현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PNC뱅크 측은 현재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며 피해 건당 1일 ATM 현금 인출 한도 내외인 약 300불에서 400불 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ATM 거래 내역이 있거나 사기 행위를 목격했다면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ATM 기기에는 해킹을 위한 장치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은행 고객이 이곳에서 카드를 긁고 거래를 하면 그 정보가 이 칩으로 전송됐습니다. ATM 영업이 끝난 시각, 사기범들은 ATM기를 잠시 끄고 칩에 담겨진 고객의 거래 정보들을 가짜 카드에 다운로드한 뒤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즉, 피해자들은 카드를 분실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금이 인출된 것이며 자신이 이용한 적이 있는 ATM에서 400불 이내의 거래 내역이 찍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소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우스 브런즈윅의 경찰 당국은 이번 사기와 관련해 최소 1건 이상의 불법 인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부터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투표센터가 설치돼 중간선거 현장 조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모두 640개의 투표센터가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며 선거 당일인 8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내일부터 삼가와 옥스포드에 위치한 YMCA와 올림픽과 그래머시 플레이스가 만나는 트리니티 중앙 루터교회에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또 11월 5일부터는 로버트 케네디 스쿨과 호바트 초등학교, 베렌도 중학교에도 투표센터가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 월요일 하루에만 민족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 11월 4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센터가 운영되고 5일부터 7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뉴욕 소방국에서 157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수장이 탄생했습니다. 신임 로라 캐버나 국장은 올해 40살로 뉴욕 소방국에서 10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캐버나 국장이 2015년 에볼라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뉴욕 소방국을 잘 이끌어온 검증된 지도자라고 말했습니다. 캐버나 국장은 앞으로 소방관과 구급대원을 포함한 17,000명의 직원들을 이끌며 20억 달러의 예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현재 뉴욕 소방국에는 역대 가장 많은 141명의 여성 소방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올해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건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절대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해당 보고서 목적이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사용 억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a nuclear weapon should never be used, and part of this review is to ensure that we are deterring
other nations from using nuclear weapons.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해선 영내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동맹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actions that the DPRK has taken, again, further destabilize the region, and our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remain ironclad. 싱 부대변인은 다만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미국 국민이나 동맹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핵태세 보고서의 북한 정권 종말 경고와 관련해 확장 억제 역할을 강조하며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동시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변화가 없다며 북핵 인정을 전제로 한 군축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인구 중 100명이 떠나고 51명이 유입돼 전국에서 꼴찌를 보이고 있습니다. 센서스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LA시 이탈 인구는 20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카운티는 1위가 LA 카운티로 조사됐고 샌프란시스코가 6위, 산타클라라가 7위 등으로 감소한 인구 수를 합치면 모두 33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이슬란드 국민 전체가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이유는 치솟는 거주 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비와 교통난, 불안한 치안 문제 등이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주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텍사스가 14%로 1위, 플로리다가 7%로 2위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파리바게트 제빵 공장에서 23살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불매운동이 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파리바게트 보이콧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뉴욕과 댈러스, 필라델피아 등에서 보이콧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영어로 번역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 SF게이트나 온라인 매체 바이스도 사건을 보도하면서 트위터에서 SPC 보이콧이나 불매운동 같은 해시태그가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거주지 내 파리바게트 매장들을 피할 것을 권유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한국 내 3,600곳을 포함 전 세계 4천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에는 150여 개의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증시 브리핑에서 이번 주 주식시장 흐름을 알아봅니다. 아티스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보니까 메타라든지 아마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살짝 올라가는 분위기예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형 기술주들이죠. 이제 빅텍들의 진짜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나란히 상승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지난주도 오르고 이번 주도 올랐으니까 2주 연속을 반등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중에 네스닥 같은 경우는 네스닥이 아니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까지 그러니까 5월 달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일 연속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6일 연속 오르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특히 이제 다우존스는 이제 4주 연속 3대 지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고 특히 이제 오늘 또 어떤 신기록을 세웠냐면은 이번 10월 달 아직까지 이제 월요일 날이죠. 10월 31일이 하루 남아 있긴 하지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10월 달을 14.3%를 오늘부로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1976년 1월 이후 무려 46년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고의 달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월요일 날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현상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46년 9개월 만에 최고의 달이 이번 10월 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 빅텍 오늘 애플이 또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실적 결과와 함께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최고의 날을 기록했지만 아마존은 폭락하고 애플은 올라가고 서로가 이제 희비가 엇갈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우 종목에 포함된 애플이 다우존스를 끌어올리는 견인 역할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이 정도까지 10월 달에 다우존스가 크게 올랐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올랐느냐 보면은 솔직히 이제 엑소모빌 같은 거나 쉐보론 같은 것들, 맥도날드 이런 것들은 올타임 하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이제 그러므로써 기술주들이 이제 선두주자가 됐던 리더가 됐던 기술주들이 어떻게 보면 살짝 밀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이제 회복세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국채 금리가 또 좀 많이 내려가고 있던데 이것도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제가 알기로 지난주까지 뭐 1984년 이후니까 뭐 38년 만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2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은 좀 살짝 올랐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제 하락세로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는 안도감이 작용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반발 매수가 상당히 들어온 거죠. 특히 이제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이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다가 올라가는 낌새를 보이니까 깜짝 놀라면서 공매도를 걸어들이는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이제 숏 스퀴즈 현상이 대거 들어온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금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다면 뭐 빵 주식들 같은 경우 지금 다 발표가 끝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팽만 주식이라고 하죠. 네네. 이제 팽 주식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봤을 때는 애플하고 넷플릭스 두 개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뭐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것들은 다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요 두 개만 살아남은 거죠.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견인 역할을 한 건데 다음 주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0.75%가 벌써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오케이, 12월 달에 어떻게 될 건가? 0.5가 되느냐 아니면 0.25도 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부풀어져 있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대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떨어져서 또 팔아버리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물론 시기상조입니다. 그 대신에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또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영국발 악재에 이어서 또 지금 일본도 지금 또 위험할 수 있다. 거기다 신흥국들도 좀 또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계속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